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을 가장 조경스럽고 아름답게 강의하고 있는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도 2회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 O, B 직각을 3등분할 때 다음 중 선의 길이가 같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셔도 충분히 이거는 찾아낼 수 있는 문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묘원 정원에 해당하는 것은 묘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 형태의 묘지 정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타지마할이 되겠고요. 인도의 왕 샤자한이 왕비인 옴타주 마할이 죽자 이 왕비를 위해서 조성한 궁전 형태의 묘지 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다음 중 위요된 경관의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선의 주의력을 끌 수 있어 소규모 지형도 경관으로서의 의의를 갖게 해준다. 자, 위요 경관은 둘러싸여 있는 경관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선의 주의력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자, 경관의 지표가 된다. 지형 경관이 되겠죠. 확 트인 느낌을 주어 안정감을 주는 것은 전경관, 파노라마 경관,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4번 실물을 도면에 나타날 때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바꿔 이야기하면 실물에 대한 도면에서의 줄임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몇 분의 몇 배 줄여서 그렸다. 축척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고려시대 조경수법은 대비를 중요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느 시대의 수법을 받아들였나? 우리 고려시대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는 나라는 송나라, 금나라, 자,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정답은 나왔죠. 4번 송나라고. 자,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괴석을 즐겨 사용했으며 사대부 중심의 사치스러운 관상조경, 꽃나무를 많이 심었다. 라는 게 특징이었죠. 다음 설명에 A, B에 적합한 용어입니다. 인간의 눈은 원추세포를 통해 뭐를 지각을 할까요? 뭐를? 원추세포를 통해서 색감, 색채를 지각을 하게 되고요. 간상세포를 통해서 명암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추세포에는 적색을 인지하는 적주체, 그 다음에 청색을 인지하는 청주체, 이러한 게 있고, 간상세포는 기다랗게 막대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세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설명의 가로에 들어갈 각각의 용어는 면적이 커지면 명도와 채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제 면적 대비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면적이 커지면 명도와 채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색을 고를 때는 실제 내가 원하는 색보다 어둡고 탁한 색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면적 대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주로 장독대, 쓰레기통, 빨래 건조대 등이 설치되는 주택정원에 적합한 공간은 자, 시각적으로 좀 불량한 곳이네요. 가려져야 될 부분이에요. 작업이 행해지는 작업정이죠. 자, 9번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호에 대한 거니까요. 이 성토에 대한 거고. 자, 1857년 미국 뉴욕의 중앙공원. 자, 센트럴 파크이네요. 설계한 사람. 자, 프레드릭 옴스테드, 캘버트 보와 함께. 그죠? 그래서 옴스테드. 자, 어떤 두 색이 맞붙어 있을 때 그 경계라고 했어요. 언저리, 경계 언저리.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래서 두 가지 색이 인접 배치했습니다.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인접 배치했을 때, 자, 언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 자, 이 부분은 어떤 색이라든가 명암이 더 짙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저리에 나타나는 대비엠이 연변 대비라고 했습니다. 12번 넓은 의미로서의 조경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기술자를 정원사라고 부른다. 자, 정원사는 좁은 의미의 조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궁전 또는 대규모 저택을 중심으로 한다. 식재를 중심으로 한 정원을 만드는 일에 또 정원이네요. 정원으로 한정을 지었죠. 아주 소규모, 좁은 의미의 조경이 되겠고, 자, 정원을 포함한 5개 공간 건설에 적극 참여한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정원을 포함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먼살표 색계의 10가지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의 짝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이거 우리 요점 정리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무지개 색깔 있었죠. 빨주노초 파남보 13579 기억나시죠?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10가지 색을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랗게 그려놓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강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12시 방향의 빨, 1시 방향의 주, 3시 방향의 노, 그 다음에 5시 방향의 초, 그 다음에 7시 방향의 파, 그 다음에 9시, 10시의 남과 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 3, 5, 7, 9, 10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7개 색을 일단 골라놓고 그 사이사이에 색을 집어넣자라고 했어요. 자, 주황과 자,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색 이 사이에 3가지 색이 더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란과 초록색이 합쳐지는 부분에 연두가 들어갈 거고요. 연두. 초록과 파란색에 비지죠. 그래서 블루와 그린이니까 여기는 청록색이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주색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색을 이렇게 놓고 마주보는 색이 보색 관계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빨강색과 청록색, 마주보네, 보색이네. 노란색과 남색, 마주보네, 보색이네. 자, 초록색이 여기 있고요. 자주색, 마주보니까 보색 관계가 되죠. 자, 마지막에 주황색과 마주보는 보색은 파란색이죠. 정답 나왔죠. 그래서 4번이 되겠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1, 3, 5, 7, 9, 10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3가지 색깔 연두와 청록과 그리고 자주색 그리고 청록색은 파란색의 블루와 그리고 초록색의 그린이 합쳐져서 청록색은 비지가 됩니다.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할 때 평면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이 문제 딱 착각하기 쉬워요. 자, 이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한대요. 그러면 정면에 보이는 거는 얘와 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정면으로 할 때 평면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평면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보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이 보일 거고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평면이니까.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자, 이 부분도 보이겠죠. 그러면 면이 3개가 보이겠네요. 자, 1번 파선이니까 아니고. 자, 2번, 자, 3번, 자, 4번. 자, 그래서 면이 3개 보이는 게 뭐예요? 2번이 되겠죠. 자,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할 때 평면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평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면이 평면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5번. 조경미 원리 중 대비가 불러오는 심리적 자극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대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은 조화가 되겠죠. 16번. 가르수가 같이 할 조건이 아닌 거. 공해의 강한 수목, 다밥의 강한 수목, 지하고가 높아야 되겠죠. 지하고가 높은 수목이 되겠습니다. 3번 잘못됐고요. 자, 17번. 플라스틱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공이 우수하다,
경량 및 착색이 용이하다. 내수성 및 내식성이 강하다. 전기의 절연성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열경화성 수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경화성 수지가 있었고 열가소성 수지가 있었죠. 열경화성, 멜라민, 페놀, 요소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축합 반응을 해서 고분자로 된 것이다. 그렇죠? 다시 가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가열은 할 수 있는데 뭐 소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형품은 용제에 녹지 않는다. 불소수지와 폴리에틸렌. 자, 폴리에틸렌 수지는 뭐예요? 뭐죠? 열가소성 수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시멘트의 종류 중 혼합 시멘트에 속하는 것은 팽창 시멘트, 알루미늄, 특수 시멘트네요. 그리고 4번은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자, 슬래그죠? 고로 시멘트, 슬래그 시멘트. 20번입니다. 이팝나무와 조팝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팝나무의 열매는 타원형의 핵과이다. 실제 보면은 요렇게 자, 요 정도 크기로 생겼고 열매가 다 익으면 검정색 열매가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자, 5월에 흰색 꽃이 피는 이팝나무. 자, 환경이 같다면 이팝나무가 조팝나무보다 꽃이 먼저 핀다. 자, 이팝과 조팝은 혼돈하시면 안 돼요. 다른 나무입니다. 자, 이팝나무는 우리 5월에 흰색 꽃이 피는 물풀의 나무고요. 물풀의 나무과고요. 그리고 조팝나무는 4월에 꽃이 펴요. 그러니까 조팝나무 꽃이 더 빨리 핀다라는 거죠. 2번 잘못됐고요. 자, 과명을 보게 되면 이팝나무는 물풀의 나무과, 조팝은 장미과. 그리고 성상을 봤을 때 이팝나무는 낙엽화렵 교목, 그리고 조팝나무는 낙엽화렵 관목이 되겠습니다. 21번 목재의 방부제는 유성, 수용성, 유용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자, 유성은 방부력이 대단히 우수하고 자, 열이나 약재에 안정적이며 거의 무색 제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방부력이 대단히 우수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펜타클로로페놀이라고 했던 PCP가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증진에 자, 워커빌리티 자, 시공 연도라고 이야기했고 자, 반죽 질기에 따른 작업 난이도라고 했고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지 않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작업 중 난이도라고 했고요. 이런 워커빌리티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자, AE제를 넣어요. 표면 활성제인 AE제를 넣게 되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고 감수제, 분산제 이러한 것들을 넣게 되면 워커빌리티 좋아집니다. 자, 포졸란 혼화재료죠. 마찬가지고요. 응결경화 촉진제는 빨리 굳으라고 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 23번입니다. 다음 중 목재의 장점이 아닌 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속 재료나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땐 저렴한 편은 맞습니다. 근데 목재가 딱히 그렇게 많이 싸다라고 할 수는 좀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 온도에 대한 팽창 수축이 비교적 작다. 장점이 되고요. 생산량이 많죠.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 자, 요거는 아니죠. 그렇죠? 다음 중 산성토양에 잘 견디는 수종. 우리 산에 많이 자라고 있는 수종. 우리 해송이라든가 잣나무, 참나무류, 밤나무 이런 것들이었고 단풍이라든가 물풀의 조팝 이런 것들은 알카리성에 강한 수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5번입니다. 잔디밭을 조성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능과 효과가 아닌 거. 자, 잔디밭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지표가 좀 아름답겠죠. 아름다운 지표면. 두 번째,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고 흙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빗방울에 의한 토양의 유실이 촉진된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안 틀리시겠죠? 그렇죠. 26번 목재의 열기 건조. 이거 인공 건조네요. 열로다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건조는 아니고 인공 건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건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낮은 함수일까지 빠르게 건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회전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자, 장점이죠.
기후와 장소 등의 제약 없이 건조할 수가 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가 않겠죠. 인위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벌크를 만들어서 건조를 시키니까.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면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공건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만약에 4번은 굳이 따진다면 작업이 비교적 간단해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 그러면 굳이 따진다면 요거는 자연건조에 가깝겠죠. 단위 용적 중량이 1700kg per 세제곱, 비중이 2.6, 골재의 공급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우리 식 정리했던 거 있었죠. 우리 실적률, 공급률이 있었는데, 자, 먼저 실적률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쪽에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적률은 자, 비중분의 중량이었습니다. 중량.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죠. 중량을 뭘로 놔야 된다라고 했어요. 톤으로 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곱하기 100. 요게 실적률이고. 자, 그렇다면 공급률은 자, 100%에서 실적률을 빼면 되는 거죠. 자, 또는 공급률은 1 마이너스 진비중분의 가비중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진비중, 가비중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률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자, 대신에 주어진 게 중량 주어졌고 비중 주어졌어요. 중량 주어졌고 비중 주어졌네. 야, 그러면 이거 실적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공급률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용적 중량이 1700이라고 했으니까 톤으로 환산하게 되면 저거는 1.7톤이 되겠죠. 자, 이쪽에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면 비중이 2.6이고요. 그 다음에 중량이 1700이니까 1.7.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실적률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요거 계산을 해보면 65.38%의 실적률이 나오게 돼요. 요거는 실적률. 자, 그러면 공급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100에서 실적률을 빼주면 되니까. 자, 갑니다. 100 마이너스 65.38%. 자, 이렇게 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공급률을 요거를 빼주게 되면 34.6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몇 번인가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실적률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전체 100에서 실적률을 빼서 공급률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공급의 개념과 실적의 개념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자, 요만큼 있으면 자, 여기 안에 골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골재가 차지하는 이 노란색 요게 실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골재와 골재 사이의 요 틈, 요거를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산수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수유를 물어봤습니다. 산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원산지는 유럽이다. 우리 자생종이에요. 1번 아닙니다. 자, 열매는 핵과로서 타원형이며 뭐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답만 보고 가세요. 수치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잎보다 꽃이 먼저 피죠. 3월 달에. 그쵸?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외부에서 힘을 받았습니다. 작은 변형만 나타내도 파괴되는 현상. 자, 그래서 외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티다가 딱 깨지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제가 항상 떠올리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유리창 같은 거, 유리. 뭐죠? 취성이었죠. 취성과 인성은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30번 다음 중 백목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낙엽 화력 교목으로서 수형은 평정형이다. 열매는 황색으로 열매는 우리 백목련 열매는요. 자색, 자줏빛, 기다란 열매죠. 그래서 열매가 자색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2번 잘못됐고요. 자, 꽃은 백색이고요. 4월에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게 되는 거죠. 31번 석재의 형성 원인에 따른 분류 중 퇴적암에 속하지 않는 거.
사암, 전파암, 응해암 이 세 가지는 퇴적암이고요. 안산암은 뭐가 됩니까? 이 안산암은 화성암이죠. 화성암.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거다. 그런데 굳은 장소에 따라서 땅속 깊은 곳에서 굳은 심성암이 있고 그 다음에 지표, 분출이 돼서 지표에서 굳은 우리 안산암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안산암은 마그마가 굳은 화성암이면서 그리고 지표에서 굳은 뭐다? 화산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안산암 32번 세라믹 포장의 특성이 아닌 거 융점이 높다. 녹는 점이 높다. 상온에서 변화가 적고 압축에 강하다. 압축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도,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경도도 높아요. 그래서 세라믹 포장재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잔디는 한지형 잔디예요. 그러면 서양 잔디가 되겠죠? 자, 불안정 포복형이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요걸 보실게요. 질감이 매우 곱고 품질이 좋아서 골프장 그린에 사용된다. 골프장 그린에 사용되는 양질의 잔디 뭐가 있었습니까? 켄터키 블루그래스, 버뮤다 그래스, 벤트그래스, 라이그래스. 그래서 골프장 그린용 그러면 벤트그래스가 있었죠. 버뮤다 그래스 우리 대부분의 양잔디는 한지형인데 버뮤다 그래스는 난지형이다라고 했고 켄터키 블루그래스 같은 경우는 경기장 같은데 운동장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다음 중 벌개미치의 꽃색. 벌개미치의 꽃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건 뭐 자주색입니다. 우리 국가가에 해당하는 벌개미치인데 어떤 습한 지역을 좋아하는 이런 벌개미치의 꽃 색깔은 자주색이 되겠습니다. 35번 수목뿌리의 역할이 아닌 거 저장근. 양분을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비대해진 뿌리. 부착근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다른 물체에 부착하는 뿌리를 부착근이라고 하고 기생근은 다른 물체에 기생하기 위한 뿌리를 기생근. 호흡근은 뿌리, 숨을 쉬기 위한 이러한 뿌리를 호흡근이라고 이야기했죠. 식물체를 지지하는 것은 뭐예요? 주근이에요. 주근. 메인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기근이란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36번. 생물 분략적으로 거미강에 속하고 덥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뾰족한 잎으로 즙을 빨아먹는 해충은 거미강에 속하는 거. 우리 절지동물로서 거미강에 속한다. 우리 살비제를 이용해서 구제한다라고 했던 거. 디코폴, 그 켈센을 이용해서 구제한다. 자, 뭐예요? 응애가 있었죠. 1번, 2번, 4번은 곤충강에 해당이 됩니다. 37번. 다음 노목의 세력 회복을 위한 뿌리 자르기의 시기와 방법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뿌리 자르기의 가장 좋은 시기. 자, 뿌리 자르기의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해토 후부터 4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자르기의 방법은 나무 근원 직경에 5배에서 6배. 자, 길이로 원을 그려서 그 위치에서 얼마의 깊이로? 우리 45에서 50cm. 각도는 45도 또는 직각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게 뭐가 될까요? 월동전은 아니고 2번과 4번 중에서 그렇죠. 우리 4번이 답이 되나요? 그러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죠? 4번 맞습니다. 38번. 수량에 의해 변화되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의 정도, 호나물의 물기 정도를 나타내며 콘크리트의 변형 능력을 총칭하는 것은 자, 여기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에요, 물. 물량에 의해서 변화하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움직이는 유동성의 정도. 뭐겠습니까? 물량에 따른 반죽의 지고된 정도, 반죽질기 또는 컨시스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반죽질기가 되겠죠. 이 압송성,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뭐 컨시스턴시라고 했고, 컨시스턴시. 자, 압송성이라고 하는 것은 펌퍼빌리티가 됩니다. 펌퍼빌리티. 그래서
우리 펌프카 있잖아요. 펌프카가 이제 콘크리트를 받아서 위로 올려주는, 밀어주는 그러한 펌퍼빌리티가 되겠고요. 뭐 워커빌리티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죠. 시공의 난이도를 뜻하는 거고. 39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주요 소나무류의 임록병을 발생시키는 병원균의 기주로 맞지 않은 거. 소나무 임록병입니다. 소나무 임록병의 기준은 소나무와 해송 그리고 잣나무라고 했어요. 이 송이풀하고 까치밥나무 있었죠? 까치밥나무. 자, 요거는 뭐예요? 어떤 거의 기주였죠? 잣나무의 털록병이었습니다. 털록병.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많은 봉우리가 생긴 경우 속가낸다든지 봉우리를 따는 거를 정례라고 합니다. 정례. 꽃을 따는 거를 적화, 열매를 따는 걸 적과, 눈을 따는 거를 적아, 순을 따는 거를 적심,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어떤 봉우리를 딴다든가 열매를 따버리는 작업을 하는 목적. 자, 가장 적당한 거, 봉우리를 왜 딸까요? 열매를 왜 딸까요? 생장조장, 세력갱신, 착화, 착과, 열매 맺고, 그 다음에 꽃 피고 하는 거, 그리고 생장을 억제하는 봉우리예요. 그리고 열매를 땄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착화, 착과. 봉우리가 너무 많아,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듬해에 꽃이 좀 덜 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조경수목의 단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뿌리 기능이 쇠약해진 나무의 세력 회복을 위한 작업. 그죠? 단근, 뿌리 자르는 작업이에요. 잔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고 뿌리의 노화를 방지한다. 굵은 뿌리는 모두 잘라야 아래까지의 발육이 좋아진다. 자, 우리 단근 작업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어요? 뿌리 돌림이 있었죠. 그랬을 때 굵은 뿌리 모두 절단합니까? 환상박피라는 걸 했었죠. 몇 개는 남겨두고 환상박피. 자, 굵은 뿌리까지 다 잘라버리면 나무가 지지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자, 일부분을 이렇게 껍질을 까고 얼마죠? 여기 15cm 껍질을 까는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됐고, 자, 이러한 단근 작업 뿌리 돌림하는 시기는 땅이 풀린 직후부터 해토 후부터 4월 상순까지가 가장 적당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2번 실내 주경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백색 점 무늬가 생기고 백색 점이 생겼대요. 무늬가 생겼대요. 점차 퍼져서 흰 곰팡이처럼 하얀 가루가 생기는 거네요. 자, 원인으로 옳은 것은 탄저병, 그 다음에 무름병. 자, 탄저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회색 병반 윤문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흰가루병, 모자이크병. 그래서 흰가루병이 되겠고요. 자, 표준품 셈에서 조경용 초화류와 잔디의 할증률 몇 프로예요? 10%죠. 44번 다음 중 이식하기 어려운 수종이 아닌 거. 소나무는 이식이 좀 곤란하죠. 이식이 좀 어려운 수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자, 자작나무 천근성 수종이에요. 자작나무도 옮기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근성 수종이면서 공해에도 약하고 건조지와 척박지에는 강합니다. 자작나무. 그렇지만 공해라든가 이식은 좀 잘 안 되는 자, 이러한 수종이 되겠고. 자, 이식이 가장 잘 되는 거 여기서는 요 은행나무가 되겠네요. 공해에도 강한 수종이죠. 일반적으로 공해에 강한 게 병충해에도 강하고요. 병충해에 강한 게 이식도 잘 되고 이식이 잘 되는 게 통상적으로 전정에도 강합니다. 자,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5번 잔디에 떼밥 넣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떼밥은 가는 물에 바등 유기물을 2대 1대1, 1대 1대1 섞어서 사용을 하죠. 맞죠? 그래서 점토, 그 다음에 모래 바등, 2대 1대1, 1대 1대1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떼밥으로 이용하는 흙은 일반적으로 열 처리를 하거나 증기 소독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가는 채로 쳐서 사용한다라는 것도 있었죠. 떼밥은 한정잔디인 경우는 봄, 가을에 주고, 난정잔디는 6월, 7월, 8월 한 번씩 총 3번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떼밥의 두께는 30mm 정도를 주고 다시 줄 때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잎이 덮일 때까지 주어야 된다. 아니죠. 떼밥 같은 경우 우리 가정이라든가 공원용 같은 경우는 0.5에서 1cm 정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때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누렇게 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시에 많은 양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떼밥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어떤 요 지하경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뿌리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평평한 잔디면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일종의 유기질이 풍부한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46번 조경관리에서 주민의 참가 단계는 시민 권력의 단계, 형식 참가의 단계, 비참가의 단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 그 중에서 시민 권력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거. 자, 맨 밑에가 비참가가 있었어요. 참가하지 않아 비참가의 단계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형식 참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시민 권력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 이론 정리할 때 요 시민 권력에 해당되는 거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치관리, 권한이양, 파트너십 3개가 있었고 이 유화는 이번에 유화는 이 형식 참가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조경수목의 꽂는 분화, 화아 분화가 되겠죠. 결실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 뭐죠? 탄질률이죠. 탄질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또 CN율이다. N분의 C다 라고 했고 자, C가 질소보다 많을 때 이런 경우에 화아 분화가 그죠? 잘 이루어진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질소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 생장을 더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탄질률, 자, 질소와 탄소의 비율 1번이 되겠죠. 48번 다음 설계도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면도는 구조물의 외형, 자, 인면도 서 있는 형태입니다. 외형을 보여주는 거 맞죠? 평면도는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거 맞네요. 단면도는 자른 면이에요. 절단면. 구조물의 내부를 볼 수가 있겠죠. 조감도는 관찰자의 눈높이에서 본 것을 가정해서 그린 것이다. 조감도는요.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위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된 얘기, 4번이죠. 4번 잘못된 내용이죠. 평판을 세우는 겁니다. 정치를 할 때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래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방향 맞추기라고 했죠. 표정 오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평판의 3요소 정준, 그 다음에 구심, 그리고 표정 이 3가지라고 했죠. 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상의 기계점과 지상의 기계점을 일치시키는 것을 구심이라고 했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중 잔디의 종류 중 한국 잔디의 특징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 자생종이고요. 난정잔디입니다. 떼짱에 의해서만 번식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 까딱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암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잔디, 난정잔디는 떼짱 번식에 의해서 번식한다. 이렇게 우리 암기했어요. 함정이에요. 떼짱 번식에서만 번식이 가능하다. 이거는 함정이에요. 종자 번식도 가능하긴 해요. 발화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종자 번식을 할 때는 수산화칼륨 20에서 25% 용액에 30분 정도 담가서 침지에다가 파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종자 번식도 가능한 거예요. 자, 손상 시 회복 속도가 느리고 겨울 동안
황색 상태로 남아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자, 51번입니다. 다음 중 차폐식재 적용 가능한 수중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지하고가 낮고 지엽이 치밀해야 잘 가려지겠죠. 차폐란 가린다라는 뜻이었고, 전장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아래까지가 말라 죽지 않는 상록수. 아래까지가 말라 죽지 않는 상록수. 수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아래까지라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높은 식별성,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수종. 자, 요거는 뭐예요? 랜드마크 식재. 그렇죠? 지표 식재가 되겠죠. 지표 식재 또는 뭐 랜드마크 식재.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2번 가볼게요. 농약 살포가 어려운 지역과 솔잎 폭발이 방지에 사용되는 농약 사용법, 도포법, 발라주는 거죠. 수간주사법, 입제, 가루 상태되어 있는 이런 입제, 이러한 살포법, 관주법, 주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토양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입하는 방법. 그래서 솔잎 폭발이 방지에는 우리 앞에 포스파미돈, 다이메크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수간주사 방법. 그리고 가끔 보면 나크 분재 같은 것도 사용을 합니다. 900제곱미터 잔디 광장을 평대로 조성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잔디량은 약 얼마인가? 1000, 50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적이 우리 900제곱미터예요. 평대로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면 붙이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면 붙이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떼장의 기본 규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떼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면적은 0.3, 0.3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의 면적은 얼마? 0.09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900제곱미터를 갖다가 나눠줄 거예요. 뭘로다가? 떼장 하나의 면적으로 나눠주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10,000매가 되겠죠. (54번) 다음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암거 배치 방법. 중앙에 큰 맹암거를 중심으로 작은 암거를 좌우에 어긋나게 설치를 한답니다. 중앙에 큰 암거, 주관을 설치하고 양쪽으로 지관을 어긋나게 배치한다. 생선뼈처럼 생겼네요. 어고령이 되겠죠. 3번 경기장과 같은 평탄한 지역에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1번의 빗사령 같은 경우는 1번 빗사령 절치형, 질치형 또는 평행형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죠. 정구장, 테니스장과 같은 좁은 지역. 부채살형은 선형이라고 돼 있어요. 선형. 주관과 지관의 구별이 없었죠. 이렇게 됐고. 자연형, 얘는 또 자유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등고선에 따라서 주관과 지관을 설치하고 전면 배수가 요구되지 않는 지역. 자연형, 자유형. 55번 한 가지 약재를 연용해서 살포 시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해충은 우리 한 가지 약을 쓰면은 내성이 생겨버리는 대표적인 우리 흡집성 해충이 있었습니다. 뭐죠? 응애가 있었죠. 뭘로 방지합니까? 켈센, 디코폴 액제. 56번 다음 중 메사키에 대한 설명 가장 부적합한 거. 몰타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거죠. 메사키는. 자, 뒤체음에 자갈을 사용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돌과 돌 사이를 또 몰타를 붙이질 않아요. 찰쌓기는 몰타를 붙이죠. 돌과 돌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메사키는 쌓는 높이의 제한을 받고요. 2제곱미터마다 지름 9cm 정도의 배수공을 설치한다. 자, 메사키는 배수가 좀 잘 되니까 뭐 특별히 요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특히 찰쌓기 같은 경우는 뒤체음에 콘크리트를 쓰고 돌과 돌 사이를 몰타로 붙이니까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2에서 3제곱미터마다 3에서 6cm 정도의 배수관을 묻어야 되는 거죠. 4번은 관련이 없고요. 57번 시설물 관리를 위한 페인트 칠하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목재의 바탕칠을 할 때는 별도의 작업 없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샌드페이퍼 같은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수성 페인트를 칠한다. 철제의 바탕칠을 할 때는 별도의 작업 없이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바로 수성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되고 광명단이라고 하는 방청도료를 써야 되죠. 2번 잘못된 얘기고 우리 방청도료 철제에는 광명단이 있었고 알루미늄에는 뭐가 있었죠? 알루미늄 방청도료 징크로메이트 같이 기억해 주세요. 징크로메이트. 그래서 같이 광명단과 징크로메이트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 중에서 캔틸레버를 이용해서 재료를 절약한 거. 캔틸레버가 나오면 뭐죠? 우리 L자 또는 T자형 옹벽이죠. 자, 캔틸레버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붙어 있는 요 칠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붙어 있는 한쪽은 고정돼 있고 한쪽은 고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료를 좀 아낄 수 있고 토합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어떤 밀려 나오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캔틸레버를 이용한 옹벽 여기서는 L자형 옹벽이 되겠습니다. 59번 형상수를 만들 때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망설임 없이 강전정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한 번에 수형을 만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형상수를 만들 때는 맹활약이 좋은 향나무라든가 해양목 이러한 것들. 자, 전정 시기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압 조직이 잘 생기는 3월 중에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 봐주시고. 자, 60번입니다. 다음 중 루비 깍지벌레 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농약은 자, 일단은 우리가 깍지벌레 그러면 스프라사이드 이런 걸 많이 떠올릴 수가 있고요. 자, 페니트리티온 수화제 우리 메프치온이라든가 스미치온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됐죠. 메프치온이라든가 스미치온 이게 살충제죠. 자, 다이아지논 이것도 살충제예요. 자, 포스파미돈 이것도 살충제. 자,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빗자루병 수간주사 놓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스프라사이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살충제, 얘도 살충제, 얘도 살충제. 자, 1번, 2번, 3번 다 깍지벌레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서 깍지벌레는 잘 안 죽어요. 좀 뭐랄까 집단 생활을 하고 군설을 하기 때문에 가장 독한 걸 찾아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포스파미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2014년도 두 번째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